안녕하십니까? 10년의 부자입니다. 11월이 이제 끝나가네요.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11월을 이제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경우에는 10월에서 11월을 바라봤을 때 제가 큰 프로젝트가 10월 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고 그리고 그 주식 계획 차원에서는 이제 9월, 10월 계절성이 안 좋았으니까 이제 11월 되면은 그 안 좋은 계절성을 마무리하고 주식도 많이 오르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랬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회사 일적으로는 프로젝트가 이제 끝나긴 했지만 끝난 후에도 여전히 일이 있고 바쁘고 잘 안 되고 그리고 주식 차원에서는 미국도 많이 올랐지만 한국이 많이 못 오르면서 하필 또 한국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그런 11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안 그러길 바라면서 좋은 11월이길 바라면서 그리고 12월은 이제 저에게도 이거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께도 좀 좋은 12월이 되길 바라면서 11월의 마지막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지나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도 오르면서 이제 올해 월간 최고 수익을 이번 달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5.7%가 11월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역시 트럼프, 역시 12월에 좋은 계절성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만 아주 좋은 그런 한 달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런 파티에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은 초대를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간 4.4%가 빠졌고 우리나라도 4%가 빠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홍콩 같은 경우에는 11월 26일 날 화요일 날 중국을 포함해서 멕시코, 캐나다를 관세 규제하겠다는 트럼프의 언급이 있었어요. 이게 나오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홍콩 중국 많이 빠지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많이 안 빠지고 이번 주는 오르면서 이제 한 주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9월 넷째 주였죠. 그때 홍콩이 급등하면서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그것을 많이 빠져가지고 급등 전이 17,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주식이 내려온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 못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더 문제인데 이제 11월 15일이었죠. 그때 코스피가 2390으로 잠깐 2400이 깨졌었어요. 네, 그때를 바닥으로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도 11월 14일 날 종가로 49,900원이 되면서 3원 전제가 되었죠. 네, 그런데 둘 다 코스피 그 다음에 삼성전자 모두 다 반등을 해주면서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점인가 보구나. 저점이 지났으니 이게 급등할 수 있겠구나라고 지켜봤는데 그 추세가 이번 주 월요일까지는 이어져 왔는데 화수목금 하락하면서 2500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5,000선이 깨지면서 2455까지 밀려나면서 야 이거 지금 연저점에서 지금 2%밖에 차이 안 나는 뭐 바닥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 바닥을 뚫는 것이 아니냐를 생각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한 주가 그리고 한 달이 마무리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음, 제가 이제까지 주식 전망을 해왔을 때 일단은 11월, 12월이 되면은 이제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 그리고 일본, 중국도 좋을 것이다, 잘 오를 것이다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계절성이 좋고 금리 인하기고 대선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점 근처에 있다 보니까 미국이 오르면서 그걸 따라오르는 그런 이제 연말리 버프의 수혜를 한국, 중국도 볼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11월을 겪어 보니까 미국만 오르면서 이제 미국과 타국의 격차가 심화되는 것이 계속 보였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11월 말까지 이것이 지속되면서 이런 그 격차가 좀 더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투자자들, 시장이 그 참가자들한테 좀 더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트럼프가 11월에 됐어. 이제 드디어 트럼프 시대가 온 거야. 이게 다른 나라,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에 좋을까 나쁠까라는 이런 판단에 있어서 미국이 더 좋으면 결국에는 이제 따라오는 게 있겠지. 같이 좋겠지. 이런 생각이랑 그다음에 야 미국 우선주의니까 미국만 좋고 아무리 미국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따라오르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어서 후자의 생각이 좀 더 가깝게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컨센서스로 굳혀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더 고착화되면서 이런 격차가 벌어진 것이 미국은 계속 오른다 하더라도 한국, 중국, 일본은 못 따라가는 것이 좀 더 이제 유지가 되면서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 못 따라가는 낮은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전망을 약간 수정을 했는데요. 이제 뭐 기존 전망에서는 이제 한국, 중국, 일본도 미국 버프가 있으니까는 11월, 12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이런 이제 안 좋은 컨센서스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만 오르고 한국, 중국, 일본은 어느 정도 따라가지만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선이 되면은 더 이상 못 따라간 상태에서 횡보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일 수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전략을 좀 더 보강해 보았는데 횡보장이 길어질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걸 좀 더 투자 방식에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는 이제 텐센트 같은 주식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 가격에 관계없이 미래를 보면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좀 더 이제 횡보장이 길어질 수 있고 그리고 레버리지 관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는 이런 주식을 이제 가격에 관계없이 뭐 사지 못하고 그게 좀 더 매수에 신중하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만 사야 된다고 마음을 좀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마이너스 7%, 8% 되면 제가 사겠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7%, 8%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좀 더 신중하다 보니까 이제 사지 못하고 기다리는 상황이 됐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2,500에 다시 깨져서 2,400으로 됐을 경우에 좀 살 수 있었어요. 살 수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미 레버리지 쓴 상황 그리고 좀 더 횡보장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참고 지금 사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도 이제 그 관리하는 것이 물론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안 좋긴 하지만 좀 더 이것을 팔고 레버리지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하락시 좀 더 하락하면은 이제 그 종목을 더 사야 되는데 그때 자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 횡보가 좀 더 길어지고 다시 한번 더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 매수 자금을 보유하기 위해서 수익날 일부 종목은 제가 저번 주까지 이제 그 전망을 밝히고 저희 전략을 말씀드렸을 때 좀 더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섣불리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레버리지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락 시에 매수 자금을 좀 더 보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이제 수익 난 종목들은 수익을 실현해 가지고 좀 현금으로 보유하려고 마음을 바꿔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GV라던가 K엔터주, 조선주, 게임주 같은 경우,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어차피 트레이딩 목적이었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좀 더 수익이 날 거라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더 팔아서 하락시를 대비한 자금을 확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는 제가 어차피 편집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엑셀로 정리되면서 한국의 매수 매도 지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제 그 계좌를 자체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종목을 더 샀고 다음 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이제 계좌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595만 원치 더 사가지고 6,820만 원어치가 이제
이제 매집이 된 상태이고요.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떨어질 때마다 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계속 샀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6,825만 원까지 가게 된 상태이고 현재의 손실은 이제 삼성전자에서만 520만 원 정도 손실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이걸 더 사고 싶으면은 레버리지도 줄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투자금을 많이 안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락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주식들을 팔고 자금을 확보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제 자식 같은 이 주식들에서 무엇을 팔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사실은 퀀트를 팔고 싶어요. 퀀트 정리해버리고 싶은데 퀀트는 그래도 이번까지만 해보는 걸로 하고 내년 3, 4월까지 유지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90종목 빼고 그나마 이제 팔려고 하는 선정하는 과목 종목들은 CGV가 제가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이제 그 뮤지컬 영화 이제 위키드를 보러 갔죠. 되게 재밌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회사 다니는 이제 직원, 젊은 직원들, 저도 젊지만 그래도 좀 더 젊은 20대, 30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요새는 영화로 그렇게 많이 보러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시대가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거는 이제 12월 달에 좀 개봉된 영화가 잘 되면 가격이 오를 테니까 그때 좀 많이 팔아서 자금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아모레퍼시픽도 하나 샀죠. 제가 1,000원 단위로 하나씩 사고 있는데 10만 4천 원이 되면서 제가 한 주 더 매수가 됐고 10만 3천 원, 10만 2천 원 되면은 1,000원 단위로 자동 매수는 계속될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지금 팔긴 좀 아까워요.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좀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르면 팔기로 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엔터주가 괜찮죠. 엔터주가 이런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른 상태인데 사실상 이제 이런 안 좋은 때 잘 나가는 주식들이 좋은 상황이 되면 더 잘 나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팔기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이미 투자금을 많이 늘린 상태이고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은 조금씩은 더 팔 생각이고요. 조선주도 그렇고 그리고 시프트업 같은 주식은 제가 이제 트레이딩용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애초에 목적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좀 더 기회가 오르고 자금이 필요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팔아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다음 주 계획을 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 주식 현황인데요. 제가 이제 대신증권 계좌랑 이제 미래에셋증권 계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매주 두 개 다 보여드릴까 또 싶긴 한데 일단은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현재는 쓰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개 다 보여드리고 하는 거는 제가 뭐 마일스톤을 쌓는다거나 뭐 1년 차, 뭐 5년 차에서 한꺼번에 이제 계좌를 공개할 때 그때 공개하는 걸로 하고 그때까지는 현재 주로 쓰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일본 주식도 지금 사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경제적인 금전상의 이제 문제들 때문에 함부로 질 수 없으니까 이제 못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쓰비시 상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사고 싶은데 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 주식만 조금씩 사고 팔면서 이제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갔겠죠. 그냥 갔을 건데 지금은 좀 더 이제 현금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예, 나이키 같은 주식들은 그래도 80달러 넘으면은 이제 조금씩 팔고 있고 그리고 이제 MP 머터리얼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주식이는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씩 팔아버리고 그리고 파라마운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미 손해를 보고 갔지만 제가 손절하는 종목이 많지는 않지만 영화 따라 이제 젊은 시대들이 영화관에 많이 안 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요거 이제 YINN이죠. YINN 요거를 이제 홍콩 세배 주식인데
요걸 하루에 조금씩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이걸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국채 세배 있지 않습니까? 국채 세배 이게 4.5%일 때 좀 사고 그리고 오르는 과정에서 조금씩 팔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하는 방식으로 세배 ETF를 트레이딩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미국이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생각은 별로 없고요. 있는 거 좀 팔면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이번 주에 수익을 정리를 하면 이제 국장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25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죠. 아까 보셨듯이 삼성전자에서만 뭐 500만 원 정도 손실이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 복구가 어려웠고요. 다만 미국은 이번 주도 꾸준히 잘 올라줬기 때문에 해외 주식 쪽에서는 그나마 수익이 나서 지금 본전 저번 주보다 5만 원 정도 떨어진 본전으로 가까스로 한 주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주식을 계속 사다 보니 결국 신용대출이 1.3억까지 늘어난 상태인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락시 매수자금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레버리지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주식들을 팔아서 요거를 좀 낮춰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음. 예, 마지막으로 정리입니다. 제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 바뀐 시장 전망이랑 바뀐 시장 전망에 따른 바뀐 투자, 좀 더 보강하는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정리하면은 바뀐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전히 저는 여전히 저는 국장 탈출은 원하지만 지금 자체가 저점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이 무릎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 여전히 국장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좀 더 기다릴 수 있다는 거, 좀 더 기다릴 수 있겠다는 거, 그것이 달라진 것이고 여전히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상승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이 온다는 것은 팩트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죠.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 다만 저점에서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이 확보된 차원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좀 다른 정신적인 여유면에서 다른 면일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는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같은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는 좀 더 많이 오르는 한 주가 돼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좋은 때를 기다리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초보 유튜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